생각, 감정, 감각이라는 의식 활동은 특징이 있는데요.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현상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애를 존재의 형태를 얘기할 때 얘는 실상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여기 머릿속에 있는 존재하는 거는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건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얘는 고정돼 있잖아요. 계속 머릿속에서 있는 현상적인 존재는 일어났다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쳐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돈고간 애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그 분노가 머릿속에 계속 머무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건 못 살아요. 그래서 현상적인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를 반복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걸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럼 명상은 연습이 돼버려요. 명상이, 이게 이제 명상이랑 명상 안내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이제 나눠놓고 봤을 때, 명상은 이건 개인적인 활동이잖아요. 사실 이제 혼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명상을 이제 집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위치도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없고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촌동까지 와가지고 굳이 명상에 대해서 그 시간을 정해두고 하겠다는 건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상 안내를 받아서 명상하는 것과 혼자 명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명상 안내에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저는 명상을 체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명상을 그 유튜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명상은 일반적인 존재, 그 평범한 존재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이 영성의 진화를 일으켜가지고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에서 일어나는, 내 신체에서 일어나는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저는 그 개인적인 체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신성한 존재가 되거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주어진 시간 동안 경험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그냥 명상이 아니라 명상 상태예요. 명상 안내를 받아서 명상을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으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배경 지식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체험의 깊이가 높아져요. 이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개신교도인데, 개인 수련에 관해서는 불교 경전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님들 중에 한 명이 원효 스님이 있고, 원효 스님은 책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인생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려 시대 때 이제 분인데, 이 둘 다 같은 말을 했어요. 정해쌍수라고, 명상만 할 게 아니라 명상과 명상 관련된 배경 지식 같이 공부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내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신성의 체험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깨달음을 추구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명상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15분에서 20분 정도. 두 번째로 제 안내를 통해서 명상하는 거를 같이 해볼 거예요. 같이 15분에서 20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거, 혼자 해보는 거 15분에서 20분. 요거를 집에 가져가서, 아니면 집뿐만이 아니라 회사 생활 할 때나 일상생활 할 때나 가져가서 본인의 체험으로 확장시키는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하시고, 저랑은 같이 이렇게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깐 설명을 좀 하자면, 이게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 내 자아에서, 내 상태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 나한테서 일어나는 상태잖아요. 상태에 대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뇌과학에서 현대 과학이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어요. 이 명상 상태에 대한 뇌의 건강 상태나 뇌 시그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구에서는 명상이 없었죠. 왜냐면은 그 기독교 그 철학이, 기독교 가치관이 그 지배를 하고 있었던 중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대까지는 명상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명상은 누가 했어요? 알케미스트들이 했죠. 연금술사들이 했는데, 연금술사들이 하는 게 이제 외단을
외단과 내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외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명상에 대해서는 동양하고 동북아시아, 그 중국, 일본, 한국이라고는 동북아시아, 이 추운 지방에서 그 하는 명상하고 더운 지방에서 명상하는 남방불교랑 인도에서 하는 명상하고 그 동양에서 더 많이 수행을 하는 방편이어서 이해가 이쪽이 더 깊었는데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상태에 대한 정의로 바뀌고 나니까 뇌가 서양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서양 뇌과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명상 상태가 동양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있는 이쪽은 뇌과학을 통해서 일으키는 명상은 이해뿐만이 아니라 막 적용까지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명상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어요.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명상 상태 만들 수 있죠. 이것도 경험이잖아요. 이거를 연결시키는 이런 실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하고 연결해서 같은 꿈 꾸게 만드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서 서구 뇌과학에서 하고 있는 깊이가 훨씬 더 깊은 상태예요, 지금. 저는 근데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정의를 해서요, 그 해체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뇌과학과 과학적이고 해체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이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설명은 1 더하기 1이 2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어떤 서사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사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있으면 불교 경전에 대한, 저는 대승불교 경전을 좋아해서 대승경전 중심으로 불교 경전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요가 경전이나 아니면 그 유교 경전에 대한 얘기를 중간중간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주어진 시간 동안 경험하는 상태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상 상태죠. 이 명상 상태를 알아야 이 명상 상태를 체험할 거 아니에요. 이 명상 상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알고 있죠? 이거 뭐죠? 이건 제가 정의하는 명상 상태는 뭐죠? 이게 잠시 지운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의식이라고 그러면 생각 있고, 의식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생각하고 감정하고 감각,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감각 중에 요거 하면 오감이죠. 덕이 또 뭐가 있죠? 오감만 감각이 아니죠. 고유수용 감각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심장 뛰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심장 뛰는 거. 이거 내부수용 감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 또 있어요. 사회수용 감각까지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더 이게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 정의한 거는 한 요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감에다가 그 안이비설신 있잖아요. 귀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촉감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유수용 감각, 내부수용 감각, 사회수용 감각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알려져 있는 감각 기관인데, 그래서 이 감각으로 의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식 활동을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명상이라는 게 생각, 감정, 감각을 주어진 시간 동안 잠시 멈춰본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어진 시간 동안 멈출 수 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멈출 수 있어요? 있다고 하시는데 아직 잘. 이 멈춘 상태는요,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뭐만 못하는 거예요? 이 자각만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자각만 못하는 거예요. 왜 자각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짧아서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 감정, 감각이라는 의식 활동은 특징이 있는데요.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현상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의식 활동의 특징입니다. 현상적이라는 거가 제가 그때 설명했는데 혹시 지연님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존재가 있고 비존재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 현상적인 거는 여기에 가까울까요? 여기에 가까울까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감각하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있잖아요. 얘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종우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존재하는 거죠, 당연히. 제 불같은 화가 존재 안 할 수 있어요? 불같은 화가 났으니까 친구들한테 화를 내고 주변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잖아. 감사함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거.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들었던 거 기억나요. 실상적으로 존재하는 거. 실상적으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지금 어디 있어?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애를 존재의 형태를 얘기할 때 얘는 실상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여기 머릿속에 있는 존재하는 거는 그 다음에 뭐예요?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머릿속에 용이 있잖아요. 용. 그 용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그거는 허구예요, 허구. 그러니까 그 용 같은 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존재한다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얘랑 얘랑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 같이 있어야 돼. 이것만 있고 이게 없잖아요? 그럼 허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용 같은 건 이게 없잖아요. 이것만 있고. 그래서 허구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일단 생각해 놓고, 선생님 그러면 현상적인 존재와 실상적인 존재 이게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한 단계만 더 자세히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건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얘는 고정돼 있잖아요. 계속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있는 현상적인 존재는 일어났다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쳐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돈꿔간 애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그 분노가 머릿속에 계속 머무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럼 못 살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비트코인을 했는데 잃었어. 비트코인에서 엄청 돈을 많이 잃었는데 그 슬픔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현상적인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를 반복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걸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 한번 일어났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면, 그럼 일어났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게 현상적 존재라면, 그럼 생각, 감정, 감각을 이 타임과 이 타임에 있는 딜레이 타임을 길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명상 상태를 주어진 시간 동안 경험하는 상태를 했잖아요. 이걸 영원히 경험한 상태가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영원히 명상 상태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 이거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거니까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래? 그러면 일어났다 사라진다를 우리가 아주 길게 만들어 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럼 명상은 연습이 돼버려요. 스님들한테 얘기하면 도 닦는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관점에서 명상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시간에 있는 길이를 처음에는 아주 짧죠. 2초였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이거를 3에서 5초로 늘리고,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해서 7초에서 8초로 늘리고, 다음에 어떻게 10초에서 12초로 늘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10분으로 늘려보고, 10분 동안 생각과 생각에 있는 간격을 넓혀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또 하면 어떻게 돼? 1시간으로 늘려보고. 그러면 이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생각, 감정, 감각이 일시적으로 지어진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명상이 특별한 활동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해? 처음부터 길게 만들면 돼요. 간단하게 방향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방향이 처음에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감각이 있다 그러면 명상 상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이걸 봐야 되죠. 내가 명상 상태에 대한 정의는 이제 알았어. 주어진 시간 동안 생각, 감정, 감각을 일시적으로 지워본 상태, 그 상태에 대한 체험이 뭐야? 그게 명상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요거 어떻게 지웁니까? 요거 어떻게 지웁니까? 요거 어떻게 지웁니까? 요거 이제 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각으로. 이거를 오늘 불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불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가 반조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간화선이 있어요. 간화선이 뭐죠? 뭐야? 여기가 어떻게 해서 화두에 집중하는 거. 화두. 근데 화두가 뭐죠? 이게 대상이죠. 대상이죠. 그럼 대상이 뭐죠? 다른 말로 번역하면?
감각이죠. 감각이 없으면 대상이 없어지고 대상이 없어지면 감각이 없어지잖아. 내가 이 대상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있잖아. 이런 거 보고 있잖아. 이 대상을 보려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내가 이거 지각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지각을 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감각이 없어지면 얘가 없어지잖아요. 이거를 보면 감각에 집중하는 거니까 요거 빼고 화두가 감각에 집중하는 거니까 어떤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 이 대상이 나한테 주는 지각 감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얘한테 의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모으고 있으면 여기에 다른 생각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감정, 여기에 다른 감각이 만약에 있다고 쳐봐봐. 그러면 다른 생각, 감정, 감각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한 대상에 집중하는 걸로 인해서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가 남냐면 여기에 있는 대상이 남고 그 다음에 대상에 집중하는 행위가 남고 그 다음에 이 집중이 일어나는 공간이 뭐죠? 주체죠. 그래서 대상의 주체가 남아요. 그래서 그 명상이 강화되고 화두선의 단계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집중이 잘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상과 행위와 주체 이거 딱 세 개만 남고 싹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나머지가 싹 지워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를 뭐라고 하죠? 요가에서는 디아나라고 하죠. 디아나 상태가 몰입이 일어난 상태죠. 몰입이 일어난 상태에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까지도 내가 잊어버렸어. 이거 디아나를 이걸 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디아나 하라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디아나 하라는 말이 여기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이 집중이 심화돼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 집중하고 있는 행위마저 내가 만약에 딱 사라졌다고 쳐봅시다. 이 행위가 그래서 신바람이 난 상태에서 집중하는 행위마저 사라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보이지가 않겠죠. 집중하고 있는 대상과 그 다음에 집중하고 있는 주체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가 뭐예요? 이 상태가 다란나, 디안나, 사마디죠. 이 사마디는 그 중국 사람의 번역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삼매라고 그랬어요. 삼매가 이게 석삼자고 이게 어두울 매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대상과 행위와 주체가 사라진 상태라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매를. 그래서 삼매가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명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집중은 일어났으니까 집중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집중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없는 상태. 집중은 일어나는데 집중의 내용이 없는 상태가 명상 상태예요. 그래서 이 명상 상태를 그러면 감각으로 만들었을 때 아까 화두선으로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요걸 한번 해볼게요. 집중하는 걸. 어떤 거에 하냐면 요 감각 중에 아까 내부 수용 감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내부 수용 감각에 집중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부 수용 감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화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화가 엄청 많이 나면 심장이 엄청 빨리빨리 뛰죠. 두근두근 거리죠.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죠. 그게 이거예요. 내부 수용 감각. 그래서 이게 심장 박동을 느끼는 내부 수용 감각이 있어요. 그럼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배가 아파. 배가 아프면 내 배가 어디 아픈지 위장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대장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위장 장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하잖아요. 숨을 쉬면 콧구멍 안으로 바깥으로 숨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갈 때 콧구멍 안쪽에서 기도를 타고 코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것도 내부 수용 감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호흡의 길이를 길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호흡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내부 수용 감각에 집중한 상태에서 제 안내에 따라서 10분에서 10분 정도 그 명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혼자 연습해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건데요.